저는 2000년도부터 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한적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취급하게 되었고, 그걸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그 전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그 한문 고전을 인공지능 방식의 그 자동 번역을 접목해보자라고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이 사업을 이제 맡게 되었고, 올 한 해 이 사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병호 교수님하고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아마 이 학회 때 이것을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좀 맡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뭐 번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 이제 그 자동 번역의 사례들 몇 가지 설명할 때 이것이 잘된 번역인지에 대한 논리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최대한 설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제가 그 발표 자료집에 있는 부분을 짧게 좀 읽겠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 중 가장 큰 이슈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는 알파고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 번역은 구글, 네이버, 바이두, 카카오 등의 기업들이 현재 기계 번역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번역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고전 번역에 있어서도 국내 대표 기관으로서의 유치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국고전번역원은 지난 50년간 고전번역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학계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번역 사업의 양과 질에 있어서 수요 계층으로부터 번역물의 빠른 제공과 또 높은 퀄리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 양성의 제도적인 문제부터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으며, 현재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시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번역 기술을 고전문헌 번역에 접목시켜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차년도 사업을 저희가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챕터에 나오는 그 고전 번역의 현황과 과제는 사실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승정일기 번역부터 시작해서 일성록, 한국문집, 특수고전, 특히 4개의 분야의 저희 고전 번역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책수로 보면 연간 사업량에서 책수로 보면 승정일기에 가장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주 승정일기를 언급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이제 예산 확보가 좀 수월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량이 좀 많이 늘고요. 근데 실제로 연구자들이 원하는 그 번역 분야는 사실 문집을 좀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 상대적으로 문집량이 번역이 굉장히 적어요. 한 10몇 책밖에 번역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또 특수고전 쪽에 그 수요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자료의 난해성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사업 자체의 양이 매우 부족하고, 그다음에 일성록이라든지 여기에 좀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조선왕조실록 그 신역 같은 경우도 사업량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번역자 전체 규모는 적고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하면서도 여러 분야의 번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의 분산이라든지 예산의 분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번역의 정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번역자를 양성하는 데에서 소요되는 시간도 거의 10년 가까이, 저희 교육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7년, 뭐 시험과정 거쳐서 뭐 2, 3년 하면 이제 그래도 조금 번역을 잘 하신다라고 할 때에 걸리는 시간이 10년. 근데 그분이 1년에 번역할 수 있는 양이 한 1,800명에서 2,000명. 그러면 이제 승정을 이렇게 한 책 정도 가니까.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빨리 번역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또 높은 퀄리티의 번역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현실적으로 맞춰드리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번역자를 양성해야 되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최근 뭐 대학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번역의 패러다임을 좀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 기존에 그 사람이 번역하는 것 말고 첨단 기술이 요즘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막 이렇게 그 자동 번역을 한다는데 한번 고전 번역 부분에서도 이런 번역의 업무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 이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 사업이 출발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올해 그 1차년도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 사업명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 번역 시스템이고요.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세계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 번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스트란이라는 업체가 대표적인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뭐 더할 나위가 없고, 근데 이 업체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누리미디어가 그 코포스를 구축하고 있고 시스트란이 이제 저희 그 자동 번역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한 20억 가량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한 4억 정도는 다른 DB 구축 사업으로 하고 올해 저희 쪽에서 진행한 게 한 16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하는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동 번역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고, 자동 번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포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코포스를 만들고, 자동 번역 모델과 코포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번역자들의 번역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번역 공정 지원 시스템을 만듭니다. 번역 공정 지원 시스템은 번역자가 편하게 번역할 수 있는 UI를 구성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 번역을 통해서 생성된 그 정답문, 이게 그 번역문을 역자가 정답문으로 만들고 이 정답문과 그 원문을 다시 코포스로 재생산해가지고 그 인공지능한테 기계학습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정지원 시스템에 탑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아직은 이제 최종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지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제 그런 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번역 업무를 관리했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업무의 시스템도 조금 전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사실 담겨 있습니다. 목표 시스템의 개념도예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하나의 그 도면으로 이렇게 조직화한 건데 좌측에 번역 공정 지원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원고 역자에 대한 원고 배분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그 온라인에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번역자의 그 번역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고 사전 그 사전류들을 이렇게 손쉽게 검색하면서 번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해서 번역자가 자기가 번역하려고 하는 원문을 입력하고, 입력은 이제 주로 이제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니까 입력하고 자동 번역 시키면 기계 번역된 그 번역문을 가지고 번역자가 이제 그 정답을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완전 부족한 이제 기계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이제 공정 지원 시스템에 있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 기계 번역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자동 번역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 번역 모델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기계학습이니까 기계학습 부분 쪽에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부분이 있고, 밑에 쪽은 이제 그 하드웨어 쪽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완성한다. 그런 취지의 목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것들 그 공정 지원 시스템의 그 개념도고.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설명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의 승정월기 원문 데이터가 인공신경망 기계학습으로 만들어진 번역 모델을 통해서 이제 한글로 번역되게 되면 번역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다시 정제해서 최종 정답물을 만들어주면 번역 공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도 받고 최종적으로 코퍼스를 자동적으로 구축하는 게 저희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자동적으로 코퍼스를 만들 단계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코퍼스를 만들어서 다시 기계학습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역 공정 지원 시스템의 그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이번 그 사업에서 이제 적용된 기술이 언어지능하고 기계학습하고 자연어 처리에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다음. 그 자동 번역은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제 이게 전쟁의 그 부산물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그 언어에 대한 그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번역해내는 그 기술들은 이미 이제 54년도부터 RBMT 방식으로, RBMT는 이제 그 룰 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장의 구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제 자동 번역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면 이제 SMT 방식은 통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 데이터의 그 유사성들을 잘 검토해서 이제 그 번역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NMT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사람의 그 두뇌가 그 학습하는 방식을 이제 인용해서 그 자동 번역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요번에 적용한 기술이 이제 NMT 방식입니다. NMT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그 자동 번역 모델이 적용된 시점이 작년도부터였고 올해 이제 좀 본격화돼서 지금 그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파파고도 이 NMT 방식으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방식을 적용을 해서 지금 자동 번역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동 번역에서 SMT하고 NMT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SMT 같은 경우는 원문이 들어오면은 그 원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다시 재구성하고 그래서 그 형태소 분석이 가지고 다 문장을 분절해 가지고 그 안에 구조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걸 자동 번역을 모델을 만든다면 NMT는 그냥 전체 문장을 얘가 다 학습을 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자동 번역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기계 학습을 시키고 번역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그 구조를 설명한 거고요. 다음. 이따 이제 그 토론문에 보시면은 이제 김우정 선생님 질문도 하실 텐데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NMT 기술이라는 게 얘는 그 문자로 인식을 하지 않고 문자를 숫자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 팩터에다가 다 어떤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이 문자 하나에 대한 의미를 분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글자의 조합들을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번역문 만들기 전에 자기가 한 300여 개의 번역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정답문에 유사한 거 하나를 아웃풋 시켜서 기계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개발자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00여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습들이 자꾸 학습이 되면서 이제 그 정답문의 퀄리티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구조로 NMT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전 문헌에 저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번역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한문 고전 번역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려면은 처음부터 코퍼스를 이쪽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1차 사업에서 목표량이 이제 30만 코퍼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 번역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코퍼스 양을 전문가들 말로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한 300만 코퍼스가 필요하고 그래도 조금 성과를 내려면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코퍼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량이 30만 코퍼스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하고 생각하면서 중환 번역기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중환 번역기를 자동 번역 모델에 저희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중환 코퍼스 50만 코퍼스를 여기다가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저희 승정월기 코퍼스를 추가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정월기 코퍼스 외에 은대조례라든지 은대조례 참고 자료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승정월기 번역 지침에 용례로 들어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추가로 학습 그 도구로 집어넣어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여 개의 모델을 계속 만들고 강화학습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20만 코퍼스까지 지금 기계학습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22번 모델 같은 게 승정월기 20만 코퍼스를 넣은 거고, 26번 모델이 22번 모델을 강화학습시킨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면 블루 점수가 22번이 24.9, 거의 25점 나오고, 강화학습을 시키니까 한 6.5점 정도 올라가고, 휴먼 척도는 승정월기 번역자가 실제로 한번 기계 번역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5점 척도에서 만점은 5점이고 번역이 불가하면 0점인데, 이제 그래도 좀 번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말도 안 되지만 일단 번역이 돼서 나오면 1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 휴먼 평가는 사실 두 사람이 진행했기 때문에 저 정확성은 그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할 수는 물론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블루 점수라고 하는 건 기계적으로 점수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글자의 정답문하고 맞췄을 때 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기능적 점수화하는 게 블루 점수라면, 그 휴먼 점수는 사실 번역자가 정성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5점 척도라고 하는 거는 100% 이게 그 정량적의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3점 정도까지 이렇게 나온 점수입니다. 3점이면은 100점 만점을 한 60점 정도 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좀 좋은 평가가 나왔다, 이런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요게 이제 그 어떤 화면이냐면, 일단 자동 번역기 데모 버전을 만들었어요. 20만 개를 넣어서. 그래서 좌측에 저희 화면을 이제 캡처하느라고 했는데, 좌측이 이제 고전 원문이고 우측이 이제 번역문인데, 상하로 지금 화면을 분할을 했습니다. 원래는 좌우로 되어 있는데 확대하느라고 이제 상하로 되어 있는데, 승정월기 영조대로 번역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영조대 승정월기는 그래도 조금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학습되지 않은 다른 왕대 거를 넣어봐야 정말 얘가 번역의 능력이 갖춰졌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서 인조대하고 고종대 거를 넣어본 거예요. 이 샘플은 인조대 26년 1월 25일 세 번째 기사를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좌측에 기계 번역이고 우측에 이제 그 승정월기 옛날 인조 때 저희 번역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대 번역이니까 꽤 오래전 번역입니다. 지금 이제 번역자들이 번역하면 좀 더 정확하고 미려하게 번역을 하겠지만, 어쨌든 몇 년 전에 번역한 거이지만 단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한 원문이 한 30여 자 정도 될 겁니다. 보시면 그 김년이라고 하는 게 기계 번역에 나온 그 연자하고 휴먼 번역의 연자가 틀리게 나오죠.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코퍼스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얘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아웃풋해준 그런 형태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저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게 가운데 가로 병기로 한자 병기를 시켜준 거는 일부러 이제 이 한자 번역에 한문 번역에 있어서 병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자 병기를 추가로 학습을 시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곧 교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장하여 나아가기 위해 하즈카니라는 부분하고 이제 자기의 낮근무하러 나아가니 하고 왜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아주 엉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위에 이제 진거주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번역자는 이제 낮근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준 거에 비해서 기계 번역은 낮에 근무하는 것들을 놓쳤어요. 예, 그런 어떤 차이들은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고종 5년 1월 1일 기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요거는 글자 수가 한 90여 자 정도, 60자, 90여 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면 다음 페이지. 좌측이 이제 기계 번역이고 우측이 휴먼 번역인데, 아까 인조대 기사보다는 그래도 좀 정확하게 번역 결과물이 나와요. 사실 영조대 번역은 단문장의 경우는 거의 만점까지도 나오고요. 긴 문장은 번역이 안 돼. 전혀 평가 불가할 정도의 번역 결과물도 나오고 굉장히 편차가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래도 번역 툴가 어색하진 않죠. 이게 NMT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MT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상 이게 전혀 말이 끊어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문맥의 흐름이라면 NMT는 얘를 문맥 전체를 이해해서 자기가 번역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맞춰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누락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의 표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장의 구조는 사람이 번역해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계 번역에 있어서도 유려함은 그래도 좀 아주 좋은 기술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략 이제 이런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NMT 기술뿐만 아니라 자동 번역과 관련된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은 오후에 허철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비전문가라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1차년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또 확장해 나갈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현재로는 승정원기에 특화된 자동 번역 모델이에요. 그래서 문집을 넣다든지 다른 유의 고전 문헌을 넣으면 아주 번역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국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승정원기 코퍼스고 인공지능이 그걸로 데이터로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대해서는 전혀 결과물을 제대로 못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팝하고나 구글에다가 지금 승정원기 번역문 갖다 넣어주면 얘는 전혀 다르게 번역할 거예요. 왜? 승정원기에 대한 얘는 학습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동 번역기도 문집이라든지 기타 다른 고전 문헌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기조차도 지금 퀄리티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20만, 30만 정도 돌린 건데 저희가 내년에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잘 되면 50만 내지 60만 정도의 코퍼스를 추가로 더 구축할 거고, 이제 18년도에 지금 2차년도에 구축한 것을 번역자들이 실제 번역에서 승정원 일기를 갖고 이걸 쓰도록 저희가 강제화할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걸 사용해서 번역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생산되는 코퍼스가 또 있기 때문에 얘를 잘 정제해서 코퍼스로 추가로 생산될 수 있는 코퍼스의 양을 저희가 또 한 3, 40만 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2차년도에 승정원기 코퍼스가 올해 30만 개, 그 다음에 추가로 구축하는 게 한 5, 60만 개, 그 다음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코퍼스 양,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 또 한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도 한 140, 50만 개의 코퍼스면은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만 코퍼스, 아주 잘 나오려면 300만 코퍼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얼추 근접해질 때 승정원기 번역은 그래도 초벌 번역은 이 자동 번역 모델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한계가 있어요. 번역자들도 지금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사전의 도움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한 70% 정도는 그냥 쫙 번역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번역자들이. 그런데 나머지 그 한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정보도 찾아야 되고 사전도 찾아야 되고 논문도 봐야 되고 또 주석도 달아야 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많은 공수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의 시간 공수에서 그냥 기계 번역하듯이 쫙 번역하는 게 한 시간 소요에서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자료 찾고 고민하고 표현 찾고 뭐 이런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나머지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번역자들이 기계 번역의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7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쉽게 그냥 번역을 해주고 나머지 번역자들이 한 30%의 공역들을 이제 더 시간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해준다면 번역의 퀄리티가 향상되고 번역자들 간의 편차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번역을 표준 번역처럼 내어 줄 테니 균질화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2년 차까지는 승조원 일기 자동 번역 모델에 집중하고 3년 차에 가서는 코포스의 분야를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집까지도 문집도 가면 이제 시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이제 다양한 이렇게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그 코포스의 양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그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코포스를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태까지 이쪽만 말하고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분야의 장르들의 코퍼스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이제 번역 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쪽은 계속 이제 진화하고 발전할 테니까 그 기술에서 그 어떤 알고리즘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그쪽 개발자나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번역 모델을 계속 만들어 가게 되면 그래도 고전 번역 부분, 고전 문헌 번역 부분에 그래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분.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뭐 그 반신반의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에도 썼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도 야 이게 그 한문 고전 번역이라는 게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도 이게 과연 되겠냐라고 하는 그 의구심들이 사실 있었고요. 저희 번역원 내부에서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1차전도 사업을 해보고 저희가 이 자동 번역 모델의 그 데모 버전을 승정원일기 번역팀한테 이제 공개하면서 사용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번역자들이 그래도 초벌 번역은 이 방식으로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부적인 의견이에요. 아직은 이제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이렇게 보는 거죠. 가능성.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번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연구의 성과물도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그 교감 사항들에 대해서는 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자의 역시 그 학문적 성과를 담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휴먼 번역과 기계 번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 그게 이제 새로운 고전 문헌 번역에 있어서 하나의 번역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번역자의 번역 업무를 도와주는 형태로 이 자동 번역 모델이 조금 더 발전되어 가면 분명히 이쪽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과 학문적 성과가 담겨져 있는 번역은 그 번역대로 가고 이 자동 번역을 통해서 미번역된 것들을 번역자가 아닌 일반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략의 문맥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연구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의 의미를 담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